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태풍 마이사, 이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새로운 태풍 하이선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방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간에는 두 명의 인물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습니다. 둘 다 여권 사람입니다. 여권 정치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두 사람이 오늘 조간신문의 여름면에 각 조간신문의 여름면에 걸쳐서 장식을 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군대 특혜 복무 의혹, 이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될 정도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손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퇴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반발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원색적으로 어제 비난을 했습니다. 본인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을 하죠. 전부 다 줘야 된다.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일단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것을 다루는데 우선 이 간단히 소개해 드리죠. 특고, 프리랜서 등 최대 200만원 핀셋 지원한다. 핀셋 지원. 서울신문이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언론도 다 선별 지원을 주요 뉴스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모든 가구에 다 줬죠. 이번에는 특수정책 근로종사자, 또 프리랜서 이런 데는 최대 200만원까지 주고 선별 지원을 하는데 59년 만에 4차 추경을 한다. 7조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한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려운 국민을 먼저 주겠다. 그리고 추석 전에 집행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반발을 한 것이죠.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상당히 크게 다루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막 나왔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1면 톱, 또 5면, 6면, 10면, 4면, 사설까지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면 톱은 이겁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추미애 아들 특혜 요구 정황이 나타났다. 자, 일병이었습니다. 그때 특혜, 병가, 무릎 수술을 위해서 병가를 내서 또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휴가를 돌려서 또 연장을 했다. 그때 카투사 일병이었습니다. 이때 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그 카투사 일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당시는 집권여당 민주당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 당시 야당 대표였는데 2017년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6월달 2017년 6월달에 이거 벌어진 일인데 그때 이것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휴가 미복귀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혜를 추미애 장관, 추미애 당시 대표 쪽에서 요구를 했다. 그 정황이 드러난 거랍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8년 카투사에서 근무할 당시 이 휴가 연장뿐이 아니고 부대 보직 배치, 이런 여러 가지 군생활 전반에 위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 쪽뿐만 아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에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청탁이 오고, 육군본부에서도 군 지휘부, 육군본부를 비롯한 군 지휘부에서도 카투사 쪽으로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그런 요청들이 왔다는 겁니다. 당시 지원단장이 대령인데 국방장관실에서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서모시로 보내달라, 서일병을 보내달라, 그런 전화가 왔다. 이런 전화 정까지 있습니다. 그때 당직 사병은 6월 25일 날 본인이 당직 사병인데 서모 일병이 복귀를 하지 않아서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밝힌 인물이죠. 검찰에서 그렇게 밝혔고, 그 당직 사병은 육군본부 마크단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됐다 말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서일병에게 전화를 해서 왜 복귀하지 않느냐 하니까는 복귀하겠다 했는데 잠시 후에 다 휴가 처리됐다고 하더라, 이렇게 다시 전화가 왔다고 했죠. 그 직후에 당직 사령이 있는 상황실로 육군본부
이 휘장을 단 대위가 와서 그래서 일병 우리가 다 철회했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면 톱이고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같은 내용을 크게 보도를 했는데 자, 조선일보 오면을 먼저 다시 보시죠. 추 아들 통역병 시켜라. 장관실도 국회도 압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추미애 아들 통역병을 시켜라. 당시 송영무 장관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방부 국회 연락단도 압력을 가했다. 국회에 가면은 그 여러 이 대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로비 같은 것도 하는 것, 그것은 기업에서 노는 것이고 각 정부 부처에서도 이쪽에 파견팀이 나와 있습니다. 연락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방부의 국회 연락단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당시 민주당 대표의 아들 특혜 병생활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대령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검찰 수사 등에 연루될 경우에는 올림픽 위약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신원식 의원 쪽 국민의힘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신원식 의원이 계속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신원식 의원 측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군 지원단장은 카투사 병력을 관리하는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러니까 연대장급 지휘관입니다. 이 대령이 내가 검찰 수사나 국회 정인 등으로 연루될 경우에는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최초 부대 분류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때도 무슨 특혜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입을 열면 큰일이 생긴다 이 이야기겠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 쪽은 통역병이 무슨 큰 특혜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이 안 됐어. 결과적으로 선발이 안 됐으니까 위압한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령 카투사 지원 단장은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 평창올림픽에 통역으로 나가는데 청탁이 많이 들어와서 그냥 내가 추첨했다. 추첨을 해서 그냥 파견을 시켰다. 한족심을 파견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첨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쨌든 선발이 안 됐으니까 야도 아니다. 이것이 추미애 장관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실에서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송영무 전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나 그 병사, 추미애 장관 아들하고는 아는 사이도 아니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복귀를 지시했다는 당직 사병은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쪽에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 당직 사병이 또 발끈해서 자신의 GPS 기록까지 그때 6월 25일 날 의정부 부대에 있었다는 GPS 기록까지 다 검찰에 다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동료와 대화록도 정보를 냈고 이렇게 강력하게 본인의 입장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다른 신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아들 부대장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이 있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을 카투사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원래 실력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청탁이 많아서 추첨을 해버렸다. 신원식 의원실이 부대장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실 등에서 청탁이 들어와 제비 뽑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추미애 아들은 탈락했다.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사 쪽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큰 일이기 때문에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6면 위를 보시면 추미애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새 의혹 추가. 자,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답니다. 휴가 미복귀에 의해서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새 의혹이 추가됐다. 연이은 의혹의 여권 내부서도 곤혹이다. 곤혹스럽겠죠. 해명하면 될 일인데 과잉 대응에서 화를 키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권 안에서. 그래서 추미애 리서커 여권에 갈수록 부당
추미애 리스크가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에 앉혔죠. 그래서 그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타깃으로 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인사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덜어줬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그 부담을 덜어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크를 안게 됐다는 이야기죠. 정권 차원의 리스크를 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담이 되는 큰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1월 달에 고발을 해서 그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일단 한겨레신문 같은 6면의 하단을 보시면은 인사권자 아들 사건 눈치 봤나 검찰 수사 8개월째 질질, 이 기사가 있습니다. 8개월째 검찰 수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서모 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조차 소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을 해서 조사했던 가출사 중령, 대위, 이 사람들이 대위가 특히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외압성 전화죠. 뭐 여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했으면 압박을 넣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진술 조서에서 빼버리는 일, 그런 일로 벌어졌죠. 보좌관이 전화 2억 정폭에도 동부지검은 그런 진술 없었다. 진술을 뺀 거죠. 진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술 누락 논란에는 해명조차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이동을 했던 수사팀 검사를 파견 요청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진술조서를 빼버렸던 보좌관이, 대위가 진술을 했죠.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가 와서 휴가 연장을 상의를 했다. 사실상은 위압을 넣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수사검사와 수사관이 그 사실이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다시 생각해봐라. 옥신각신하다가 조사에서 빼버렸는데,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영전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검으로 영전이 됐는데, 다시 지금 동부지검장이 대검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쪽으로 다시 파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축소수사, 외국 수사를 한 그 팀이 다시 동부지검에 가서 이 수사를 종결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특임 검사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지금 없다. 왜 그러냐면 특임 검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어떤 직제 외에 있는 검찰 조직을 만들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인 안 하면 또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검찰총장의 권한이었는데.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아예 불개입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임검사는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독립적으로 그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 검사를 이야기하죠. 검찰총장이 원래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미애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 카드가 생겼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전망을 해드렸는데, 결국 이것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그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특임검사 문제는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아일보 오면을 보시면 야당은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이렇게 공세를 벌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지 특임검사도 가능하다. 이 기사를 동아일보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 이것을 과연 승인을 할까? 여권에서는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가족 관련 일이다. 특임검사는 안 맞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죠. 물론 그 사안 자체로는 특임검사는 아닙니다. 특임검사는 검찰 내부를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부지검에 그런 부실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임검사가 동부지검을 수사를 하면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동부지검이 수사하면서 축소했던 그 일들이 다시 드러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특임검사가 기소하거나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고, 혹시라도 특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찰에서 꼭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혐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임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특임검사제는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죠. 그런데 추 장관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가 지금 본인에게 방어막이 되고 있는, 결과적으로 방어막이 되는 그런 조치를 장관 되고 나서 바로 했던 거죠. 동부지검을 말씀드렸는데 이 동부지검장, 추미애 아들 축소수사 의혹 그 중심에 지목된 동부지검장, 조선일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면에서 동부지검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축소수사, 그동안 이 수사를 맡아서 질질 끌었던 동부지검인데 그 동부지검장이 그동안 검찰국장으로도 가고 또 법무부 차관으로도 가고 막 영전을 했죠. 지금의 동부지검장도 김관정 동부지검장인데 현 정부 들어서 검찰 내에 주르르 떠오른 인물입니다. 추미애 이승윤 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동부지검장이 당시 수사를 맡으면서 진술에서 보좌관 통화 진술 조서를 누락시켰던 그 수사관과 검사를 다시 불러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부지검장을 비롯해서 그 검사들이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이 의혹, 제가 3대 의혹 이렇게 붙였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군본부의 대위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의정부에 있는 카투사 부대로 부랴부랴 달려가서 당지실로 가서 이것은 그 휴가 처리가 됐으니 상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육군본부 대위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카투사 부대 차원을 넘어서 군의 최고 지휘부가 일병의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 개입한 그런 정황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군기문란이죠. 나아가 국기문란도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미애 당시 여당 대표가 다 그런 보좌관이 통화하고 6번 대위가 찾아가고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보좌관과 그 카투사 대위가 통화한 것을 지시를 했는지 혹은 보고 나중에 사후 보고라도 받고 보고를 받고 묵인을 했는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추미애 대표가 알고 있었다면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런 그 이야기도 있지만은 결국은 당 대표가 그런데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추미애 법무부 당시 대표가 지시한 것이 사실이면은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고려파에 앞장서는 이유가 다음 어떤 정치적 꿈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 혹은 대선, 대통령 선거 이런 데 나갈 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만약에 지시한 것이 이 아들을 위해서 보좌관을 시켜서 군부대에 청탁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런 정치적인 꿈은 접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의혹은 말씀드린 서울 동부지검 의혹입니다. 보좌관이 이 군부대에 통화한 진술을 왜 누락시켰느냐. 법무부 장관 아들 일이라서 축소 수사를 했느냐. 그 대가로 동부지검장이 줄줄이 영전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전체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주로를 바꾸는 윤석열 검찰에서 이성윤 추미애 검찰로 주로를 바꾸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검찰의 새로운 적폐, 또 신기득권,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검사들이 새로운 기득권을 쌓고 있고 그들끼리 봐주기를 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단 조선일보 3면 먼저 보시죠. 이재명 문 정부의 배신감 불길처럼 퍼질 것 이렇게 이야기하니 친문에서는 해당 얘기다 발끈했습니다. 이재명은 원래 친문과 상당히 앙숙이었죠. 앙숙이었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약간 고개를 숙였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나서 다시 친문과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반발해서 여당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자들도 두 쪽으로 갈라져서 강성 친문들은 이재명 분열 조작 말라.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은 전당은 투표해보자. 여론이 어떤지 선별 직업인지 전체 직업인지 해보자. 이렇게 발끈하는 겁니다. 자, 한국경제에서는 이재명의 이런 발언을 도발로
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이겁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선별 직업으로 인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배신감, 국가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내 눈에 뚜렷이 보인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은 이것을 이재명의 도발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원망 불길처럼 퍼질 것, 이렇게 도발을 했다. 이재명이 범여권 자기 대선 주자인데 포스트 문재인을 노리는데 도발을 했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직업 비판, 그래서 이미지 차별화를 노린 것 같아. 특히 이낙연과 대립각하고 정부와 선긋기 논란 휩싸이자 한 발 물러서서 정부 여당 최종 결정 따르겠다 이렇게 했지만 일단은 차별화를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조간을 장식한 두 명의 여권인물, 일단 임기 후반기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임덕을 남타기는 요소가 될지도 모르죠.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개혁 명분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못하게 추미애 장관 본인이 했는데, 그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새로 자리를 요직을 차지한 동부지검장 같은 요직을 차지한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추진한 법무부 장관 가족을 봐주기 위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반격의 기회가 생깁니다. 여론을 충분히 탈 수가 있습니다. 특임검사, 법무부 장관 승인 필요하다고 해도 충분히 여론을 신청을 하고 특임검사 내가 임명하겠다고 법무부 장관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반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그런 신호탄, 그래서 앞으로 사사건건 반기를 덜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추미애, 이재명 두 사람의 논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레임덕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9월 7일 조간 딱 벌렸습니다.